대학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이제 다음 달 19일부터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데요. 한 입시업체 조사를 보니까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이 전년에 비해서 24곳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같은 대학의 이 수능 100% 전형일지라도 군별로 수능의 반영 영역이라던가 비율이라든지 그 모집 단위 등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지난 토요일에 2015학년도 대입 학교생활기록부의 이해와 평가라는 주제로 TBS 토요 미니특강 준비를 했었는데요. 추운 날씨에도 뜨거운 관심 보여주신 많은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넷째 주 토요일마다 다양한 주제로 이 토요 미니특강 준비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한 정시 상담 이어갈 건데요. 명쾌한 상담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들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입시계의 허준 선생님, 중대부고 이금수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대부고 이금수 선생님입니다. 이제 이틀 후면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결과를 받아들게 됩니다. 네, 그죠? 네. 많이 당황하게 되겠지만 현실을 직시하고요.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 김보빈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능 성적 중에서 나한테 강한 영역이 어떤 것인지 또 약한 영역이 어떤 것인지 좀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또 표준 점수를 사용할지 100분위 점수를 사용할지 아니면 내 영역 모두를 사용할지 아니면 일부 영역을 사용할지 등 많은 고민을 해야 될 텐데요. 긴 호흡으로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화이팅 하세요. 네, 맞습니다. 학생들 아마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그럼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전문가 두 분의 선생님 또 모셨습니다. 먼저 가능성을 키워주는 멘토시죠. 숭의여고 정재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숭의여고 정재원입니다. 이제 곧 수능 성적이 나오고 정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입시는 정시 지원을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 뒤의 결과는 하늘에 맡기시고 일단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할 때까지는 입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끝까지 끝난 게 아니죠. 자, 그리고 합격을 부르는 슈렉 선생님이십니다. 인천 하늘고등학교 정주원 선생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늘고의 정주원입니다. 기적은 노력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좌절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지금 정시 무료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시 무료 상담은 12월 20일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신청 마감이 12월 12일까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는 점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에 대해서도 이금수 선생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인데요.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입니다. 일시는 2013년 12월 8일 일요일 오후 2시고요. 장소는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실시가 됩니다. 일부에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사정관 실장이신 조현 선생님께서 정시 전형의 특징과 지원 전략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실 거고요. 이분은 비전과 멘토 대표시죠. 하기성 선생님께서 주요 대학 지원 전략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질 것입니다. 정시 무료 상담과 대학 입시 정보 설명의 문의는요. 전화 02-311-5441부터 2번으로 해주시고요.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주소가 나가고 있죠.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정시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시 상담은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표가 나오고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예쁜 여학생이 전화를 주셨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공학계열을 지원하려는 2014 수험생입니다. 네, 고등학교 3학년인 거죠? 네. 네, 이번에 어떻게 수능은 잘 봤어요?
그냥 그럭저럭 괜찮게 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어떤 과목이 제일 어려웠을까요? 이번에 저는 영어가 정말 어렵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영어가 지금 조금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좀 전략을 잘 짜보면 좋을지, 이번 분석은 정재원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정재원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학생, 내일 모레 수능 성적표가 나오는데, 어떻게 좀 네. 많이 긴장되나요? 네, 좀 긴장돼요. 예. 오늘은 어떤 점이 궁금해서 이렇게 신청하셨나요? 이번에 제 성적으로 연고대를 노려볼 수 있는지 네, 궁금해서 지원해봤어요. 네. 연고대가 가고 싶다라고 목표 대학을 세워놨는데 한번 갈 수 있는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원 선생님께서 사진을 꼼꼼하게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이 화면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성적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국어 내신이 5.17등급, 수학이 4.17등급, 영어가 4.17등급, 과학이 2.71등급으로 내신 성적은 평균 4.05등급입니다. 그리고 수능 가채점 예상 점수는요. 국어가 지금 99%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서 1등급이고요. 수학이 96% 1등급, 영어가 조금 약하네요. 89%가 나와서 3등급, 그다음에 물리, 원과 생명과학이 각각 91, 97%가 나와서 2등급과 1등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정시 희망대학은요. 가군의 연세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또는 기계공학부, 또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기계공학부고요. 나군에는 서강대 화공생명공학전공 또는 성균관대 반도체 시스템공학과 또는 공학계열, 그리고 다군에서는 경희대 정보디스플레이학과나 또는 약과학과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수시 한번 수시 보세요. 볼까요? 예, 수시 지원대학은 이제 성균관대 공학계열과 이화여대 물리전공, 한양대 물리, 경희대 기계, 숙명여대 멀티미디어학과를 응시했으나 모두 시험을 보진 않고 접수만 하고 네. 시험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우와. 예. 네. 학생의 성적을 보니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영어가 점수가 조금 아쉬운데 정재원 선생님 우리 학생의 점수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우리 학생의 이제 점수를 보면은 뭐 금방 지적하셨던 대로 이제 영어가 좀 아쉽긴 한데 우선 이제 뭐 가채점 자체를 좀 분석을 좀 해드리면요. 네. 우선 이제 원점수 단순합은 한 370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예상 표준 점수는 이 입시 기간이나 뭐 서진역 뭐 다 그 네. 각종 기간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한 524점에서 525점 정도가 표준 점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예상 100분위는 이제 단순합이 한 377에서 378점 정도가 지금 나올 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의 강점은 이제 순서대로 따져보면은 국어를 제일 잘 봤고요. 네. 100점이니까. 그다음에 수학, 과탐, 영어 순이고요. 따라서 이제 유리한 전형은 영어의 약점을 좀 보완하고 국어와 수학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전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과탐은 지금 보니까 원과목을 2개를 받네요. 네. 그래서 원과목을 그 서울대 같은 경우에 원과목 하나, 투과목 하나를 의무적으로 봐야 되는데 원과목만 2개를 받기 때문에 일단 서울대는 지원해서 좀 어렵다, 네.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4개 영역을 이제 고르게 이렇게 보면은 영어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4개 영역을 고르게 본다면은 그렇게 크게 성적이 나쁘지 않지만은 네. 자연계에서 반영 비율이 높은 수학과 과학이 2등급에 좀 가깝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학과 과탐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선발을 하는 대학에서는 약간 불리함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상위권 대학 지원은 전반적으로 봤을 땐 가능하지만 수학 과학을 많이 반영하는 상위권의 상위권 학과 같은 네. 경우에는 조금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좀 학생의 가치관이 좀 필요한데요. 네. 한 가지 학생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연고대에 이제 반드시 꼭 가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은 뭐 학과를 고려해서 대학을 좀 낮출 수도 있다. 이 정도 양보하고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연고대를 가고는 싶은데 또 막 너무 제가 생각해보지 않는 과를 간다면 차라리 그냥 조금 대학교를 낮춰서 괜찮은 과를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네요. 학생이 참 그
그 생각이 좀 깊은 것 네. 같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학생이 보니까 내신 성적이 좀 약해요. 그렇지만 수능 시험은 되게 잘 본 그런 건데요. 네 개 영역을 고르게 보면 이제 그 좋은 성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자연계에서 또 수학과 과탐의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영어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국어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예상 점수하고 원점수의 그 영역별 반영 비율을 고려한 영역별 조합 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합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영역별로 이제 유리한 조합을 찾아보니까 우선 이제 국어의 강점을 살리고 수학과 과탐이 이제 무난함을 살리고 그다음에 영어의 약점을 보완하는 그런 전형, 즉 영어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을 이제 우선 고려해봤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국어가 높지만 또 자연계이기 때문에 네. 이 국어를 높게 반영하는 대학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을 네. 감안해서 한번 반영 비율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한번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다시피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을 25%로 동등하게 반영하는 데서는 이제 525점이 나오지만 네. 수학하고 과학을 30%씩 반영하는 네. 20, 30, 20, 30에서는 527.2가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수학을 적게 반영하고 수학을 많이 반영하고 국어를 10%밖에 반영하지 않는 이런 대학에서는 522.8로 아주 뚝 떨어지는 성적이 네. 나오죠. 따라서 20, 30, 20, 30 반영 비율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왔고요. 네. 네, 원점수를 잠깐 보면요. 원점수하고 양상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왜 보여드렸냐면은 학생이 이제 원점수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가채점 분석을 할 텐데요. 네. 이렇게 원점수만 단순하게 가지고 가채점을 분석할 경우에 지금 이렇게 조합이 달라질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표준 점수는 이제 전체 평균적인 학생들 중에서 우리 학생이 얼마나 잘했나 못했나를 그 평가가 나타나는 거지만 원점수는 네.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자체를 반영하기 때문에 원점수만 보면 좀 위험하다라는 차원에서 그렇죠. 제가 좀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원점수와 표준점수에 따른 그것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수능 성적표가 이제 나오는데 이번에는 정주환 선생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성적표가 나오면 학생들이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그 수시에서의 최저 등급을 맞췄나 해서 등급을 일단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두 번째에서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봐서 본인이 맞는 유불리를 좀 찾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일주일 안에 그 각 사설이던 서지점, 전지점에서 나오는 배치표들이 나올 텐데요. 그 배치표를 갖고 자기가 갈 수 있는 대학에 좀 그 범위를 좀 정하셔서 정시를 좀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이 그 자연계 학생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상위권 대학을 희망하고 있는데 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국영수는 표준 점수를 이용을 하고요. 네. 또 탐구는 대학별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데 아까 정재현 선생님께서 상위권 표준 점수 중에서 20대, 30대, 20대, 30이 아주 가장 좋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런 조합을 가진 대학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우선 선발 전형으로 뽑는 대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금방 이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조합은 국어 20%, 수학 30%, 영어 20%, 과탐 30%를 반영하는 대학이고요. 네. 이렇게 해당되는 대학은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다 있습니다. 오, 예, 연세대, 다행이네요. 고려대, 성균관 대학이 모두 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따라서 이제 이 조합으로 우리 학생의 그 누적 백분위를 보니까 지금 이제 입시 기간마다 조금은 다르지만은 최대한 1.1%까지 보는 경우가 잘했네요.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수학 B형 응시자가 이제 올해 이제 그 16만 8,900명 정도잖아요. 네. 그러면 1.1% 따져보면은 우리 학생이 한 1,700등 정도의 네. 수준이다. 이렇게 된다면은 연세대나 고려대 학교에 이제 입학 정원 대비했을 때 지원이 좀 가능해 보이지 않나 이런 것들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고려대학교의 경우에 우선 선발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우선 선발에서 국어를 반영하지 않아요. 네. 우리 학생이 지금 국어가 100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어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다. 이 점 네.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시스템 공학부도
충분히 지원 가능은 하지만 네. 역시 우선 선발에서 수학, 과학만 가지고 우선 선발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뒤에 가서 보겠지만 이럴 경우에 이제 100분위 수학, 과학에 이제 그 표준 점수가 굉장히 높게 올라갑니다. 따라서 이럴 때 우리 학생이 과연 유리한지는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선 선발에서는 좀 잘 따져봐야 되는데 우선은 연세대와 고려대,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 조합은 잘 맞는 것 같아서 네. 좀 다행입니다. 그러면 가채점으로 봤을 때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그 대학에 대한 합격 가능성 어떻게 될까요? 예, 그 화면 보면서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이제 여러 군데였어요. 그래서 이걸 다 좀 뭐 전체를 다 분석할 수는 없고 일부 뽑아왔는데 네. 가군에서 이제 연세대, 고려대 이렇게 이제 두 개 먼저 뽑았는데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제 그 여러 입시 기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심지어 네. 지금 가채점이라서 오. 2주 전에 배치 점수하고 이번 배치 점수가 다를 정도로 좀 네. 다른데요. 어쨌든 뭐 여러 개를 평균 내보니까 한 527점 정도 잡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랬을 때 우리 학생의 성적이 527.2 따라서 약간 상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요 전형은 소신 지원까지는 가능한데 뭐 안전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 점수가 대학 환산 점수죠? 그렇죠. 대학 네, 환산 네, 점수를 네. 했을 때요. 다만 이제 연세대학교의 경우에 그 추가 합격이라고 하죠. 네. 특히 이제 연세대학교는 그 서울대 지원하는 학생들 또는 이제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네, 같이 동시 지원하는 네. 경우가 네. 많아서 작년도에 그 연세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가 굉장히 많이 1차에서 40명, 2차에서 네. 15명의 추가 모집, 추가 합격이 다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소신 지역 가능할 것 같고요. 고려대학교 좀 보면요. 고려대학교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선 선발이 많은데 국어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수학, 과탐, 영어를 갖다가 40, 40, 20으로 네.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 우리 학생이 우선 선발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반 선발로 갈 경우에 학생부 반영 비율이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물론 네. 이제 실질 반영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은 역시 그래도 부담스러운 것은 마찬가지겠죠. 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배치점으로 보면은 522점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네. 학생이 3.2점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네. 실제 이제 이 학교의 전형 방식에 따라서 본다면은 오히려 연세대학이 좀 더 유리하고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 추가 합격도 별로 없었습니다. 작년에 네. 1차에 7명 빠지고 2차에 제로였습니다. 따라서 네. 고려대학이 좀 더 불리한 조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고려대 같은 경우는 그 4.05 등급인데 이 학생이 예. 그 뭐랄까요 그 학생부 성적에 대한 리스크는 별로 없죠. 그 고려대학교 반영 비율로 하면 한 2.8등급 정도고요. 네. 점수는 한 0.3점 정도 깎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 상관은 없네요. 예, 큰 문제는 네.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성균관대학교 반도체공학과를 이제 가군과 나군은 어떻게 쓸 것이냐, 네. 뭐 어디를 써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래서 같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이제 가군과 나군이 전년도 점수와 이제 비교해봤을 때 가군 배치점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이제 경쟁률이 가군 보면 경쟁률이 2대 1이에요. 2대 1. 아. 굉장히 낮았죠. 네. 그래서 올해 저렇게 낮게 간다. 이렇게 보장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저거보다 조금 높아졌을 경우에 합격선의 상승이 예상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선 선발이 좀 많은데 5명 모집인데 우선 선발을 50%를 해요. 그러면 2명에서 3명을 뽑고 일반 선발을 2명 뽑는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 과연 우선 선발에 못 들어갔을 경우에 일반 선발 2명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건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학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연세대나 고려대에 비해서 조금 낮게 평가를 받고 있지만 네. 조합상으로 보면은 조금 불리한 조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희망대학의 그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타이트하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위험하기도 하고 막 그런 느낌이 막 드는데 이제 정말 정재원 선생님이 합격 가능할 수 있는 네. 그런 대학을 좀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나다군별로 그 적정선하고 좀 안정선 위주로 좀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우리 학생에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학생 혹시 의예과에도 관심이 있나요? 아니, 근데 의예과는 이미 딱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 와서 좀 생각해보진 않은 것 같아요. 거긴 또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아니, 제가 이제 하나 생각해본 건 하나 있어가지고, 그럼 네. 나중에 좀 말씀드리고, 네. 먼저 이제 정시 추천대학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정시 가군입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선으로서 이제 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네. 전년도 지원 가능 성적도 낮고 학생 성적이 이제 월등히 높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수능 100%로 갔을 때 우선 선발 70%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냐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인데요. 고려대학교 보시면 컴퓨터통신공학부 쪽을 지원한다면 모집 인원도 네. 많고 또 점수도 학생 점수가 이제 월등히 높은 편인데 앞서서 이제 제가 처음에 지적했듯이 상위권 대학 가능하지만 상위권 대학에서 과를 좀 낮추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제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시 추천 나군입니다. 네. 정시 추천 나군은 성균관대학교 공학 계열인데요. 네. 이것은 정확하게 들으셔야 될 것이 가군에서 연고대 중에 전자공학과 같은 소신 지원을 했을 경우 그렇죠. 이제 나군에서 이제 확실하게 안전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성균관대 공학 계열을 추천한 겁니다. 뭐 그 공학 계열이 하더라도 우선 선발은 좀 높아요. 우선 네. 선발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일반 선발에서는 충분히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점수차가 많이 네. 나니까요. 네. 다음 보시죠. 예, 다군에서는 이제 경희대학교 이제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를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뭐 여기는 이제 일단 뭐 우리 학생의 점수가 월등히 높고 반영비율은 조금 불리하긴 하지만은 네. 그래도 뭐 이 정도 수준에서는 좀 붙지 않을까 해가지고 네. 이제 추천을 드렸고요. 특히 뭐 다군이기 때문에 뭐 일단 최초 합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군에서는. 네, 다군에서 너무 충격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그 추가 합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 그런 거고요. 뭐 여긴 지금 우리 CG로 정리하지 않았지만 아까 의대 물어본 거는 네. 서남대 의대가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관심이 있으면 그쪽으로도 좀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학생이 희망하는 연고대는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이제 학과 선택을 좀 그렇죠. 잘 네.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도움 많이 됐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 잘 참고해서 전략을 잘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전략 이금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연세대학교를 지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유리한 조합은요, 영어 반영 비율이 좀 낮은 대학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시에서 고려할 점은 특히 고려대, 성균관대 우선 선발 지원 시 불리함이 없는지 좀 잘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시 추천 대학은 가군의 적정선으로 연세대학교 대기화학과, 고려대학교 컴퓨터통신공학부, 나군의 안정선으로서 성균관대 공학계열, 가군의 적정선으로서 경희대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입니다. 또 서남대 의대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하세요. (201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합격을 위한 마지막 관문, 정시. 나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을 세워라. TBS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2013년 12월 8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 홀에서 열리는 이번 입시 설명회는 일부 2014학년도 정시 모집의 특징과 지원 전략, 2부 2014학년도 주요 대학 지원 전략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2번까지입니다. TBS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본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교시입니다. 결정적 고체 합격 연구소 시간인데요.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2014학년도 이제 수능 성적 통지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도 이 수능 문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세계지리 문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영어 영역에서도 문제 제기가 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통계와 어긋난 세계지리 문항에 이어서 영어의 일부 문항이 유명 사설학원의 문제하고 좀 닮았다. 이런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올해 수능에서 정답이 수정되는 문항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이 수능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네.
매년 이 수능 문제 이의 신청은 제기는 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결론이 났었을까요? 네, 지난해를 좀 돌아보면 2008학년도에는 물리2의 11번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상 없다고 결정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했다가 결국은 4번과 2번이 복수 정답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를 했고요. 네. 2009학년도에는 지구과학 19번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했다가 천문학교의 자문을 받아서 복수 정답 처리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2010학년도부터 작년까지는 매년 이 신청이 이제 줄을 이었지만 평가원 주장대로 이상 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올해는 이제 지난해 598건보다 다소 늘어난 626건인데요. 수험생 측은 오답 처분 취소 소송도 해갔다. 또 그런 얘기고 또 성적의 효력을 당분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알려졌지만 과거 유사한 소송 사례로 봤을 때는 아마 받아들이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 3점짜리 아니면 뭐 문제 하나만 틀려도 등급이 그렇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데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제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나면은 본격적인 정시 전쟁이 시작될 그렇죠. 텐데 이번에는 또 특히 수능 성적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능 성적만을 활용해서 선발하는 전형들의 특징과 그 지원 전략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그 전형 방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수능 100% 전형하고 수능 우선 선발 전형이 네.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인문계가 97개에서 107개로 10개가 늘었고요. 자연계는 98개에서 112개로 14개 대학이 수능 100% 전형을 실시를 합니다. 수능 성적이 매우 좋은 학생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그런 그 전형 방법인데요. 그런데 같은 대학의 수능 100% 전형이더라도 군별로 그 전형 방법이 다른 경우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네, 가천대학교의 예인데요. 가군에서는 국어비가 30%인 반면에 다군에서는 국어 A형이 35%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됩니다. 국어 B죠. 네. 국어 B가 아니고 반영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다군에서는 국어가 좀 강점 있는 그런 학생이 좀 지원을 하면 좋겠고요. 네네. 같은 학교지만, 그 다음에 영어로 봤을 때, 영어 B에서 봤을 때는 가군은 30%고요. 다군은 25%거든요. 영어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가천대학교에서는 가군에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반영 영역이나 그 비율 이게 군별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군이 유리할지 그런 걸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능 우선 선발 지원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네, 수능 100% 전형하고 이제 비슷하게 뽑는 것이 수능 우선 선발 전형인데요. 또 우선 선발 대상자에서 밀렸을 때는 일반 선발로 내려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학생부 성적도 이제 과연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특별 전형 있죠. 아까 정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려대학교 우선 선발 같은 경우는 자연계는 국어 영역을 보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어 영역 9등급 때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수학비 40에 영어비 20, 과탐 40 세 영역을 하지만 일반 선발로 갔을 때는 국어 A에 20, 그 다음에 수학비 30, 영어비 20, 과탐 30을 반영하는 쪽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과 일반 선발의 반영 방법과 그 비율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해야 되고요. 수능 성적표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이제 마지막 관문인 정시가 시작되는데요. 모집 군별로 수능 반영 영역과 비율 꼼꼼히 따져서 합격의 영광을 함께 만들어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나에게 어떤 것이 유리할지 하나씩 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교시 결정적 고지 합격 연구소 시간이었고요. 3교시 상담 이어지겠습니다. 대학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정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가 국내 최정상 입시 전문가와 함께 1대1 무료 정시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전문가들의 입체적 분석으로 나에게 맞는 정확한 전략을 제시하는 TBS 1대1 무료 정시 컨설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 3교시 상담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정시 상담 해드리고 있는데요. 수능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적표가 나오고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산업공학과를 지원하고 싶어하는 고3 수험생 학부모입니다. 네, 어머니께서 이렇게 직접 전화를 주셨는데요. 어떻게, 네네. 그 아드님께서 시험 잘 봤다고 하던가요? 아유, 수능을 너무 못 봤습니다. 네, 많이 아쉬우시겠어요, 어머님 입장에서도. 네. 지금 그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좀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담과 분석은 정주원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어머니 정주원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좀 수험생과 같이 많이 답답하시고 힘드시죠? 네.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상담 신청하셨나요? 네, 아이가 꼭 산업공학과를 많이 가고 싶어 하는데요. 네, 성적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요. 네, 갈 수 있는 대학을 좀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어머니 궁금하신 거는 이제 잠시 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가능성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오늘 네네. 상담 좀 많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점수가 많이 안 나와서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평균 등급을 보겠습니다. 국어 1.4등급, 수학 1.54등급, 영어 1.4등급, 과학 1.29등급, 평균 1.41등급입니다. 네. 예, 가채점 결과 네. 예, 국어 A 82점에 4등급, 수학 B 78점에 3등급, 영어 B 54점에 6등급, 물리원 42에 2등급, 화학이 26점에 4등급입니다. 네. 예, 정시희망대학 보겠습니다. 예, 1순위 서울권 대학하고 산업공학과고요. 2순위로는 학과와 상관없이 일반 공과대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수시 지원 보겠습니다. 고려대 산업경영공학부 학교장 추천, 네. 서울대 산업공학부 일반전형,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한양대 산업공학과 미래인재전형, 그다음에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 일반전형, 예, 모두 불합격했습니다. 네. 성적을 보니까 진짜 내신에 비해서 수능이 네. 참 상당히 안 너무 나와서요. 안타까워요. 네, 안타까운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선생님? 예, 지금 한번 내신 성적 잠깐 한번 볼까요? 네. 예, 1학년 내신을 보시면 예. 1학년 때 1.13등급이고요. 2학년 때 1.52등급, 3학년 때 1.71등급, 평균 내신 네. 1.41등급입니다. 네. 수능 성적 보시면 수학을 가장 잘 봤고요. 네. 국어 탐구 100분위가 76, 그다음에 영어 100분위 가장 낮은 39%입니다. 그래서 네. 상위 누적 100분위가 한 31.5%입니다. 네,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을 받을 정도면 전교 3, 4등 정도는 네. 되는 거거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네요. 좀 뭐랄까 좀 속된 말로 간이 작다 그러나 좀 그래서 평소에 잘 봤었던데 네, 수능에 좀 실패하는 그런 네. 케이스가 있어요. 좀 너무 안타까운데요. 또 영어 영역이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학생인데 이 정도의 수능 성적이라면 100분위 위주의 대학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 선생님, 먼저 우리 학생이 유리한 100분위 영역별 조합에 대해서 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 유리한 영역별 조합에 대해서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1대1 대 1대 1로 봤을 때는 100분위가 274점이고요. 네. 예, 가장 좋습니다. 영어가 안 좋기 때문에 영어의 비중을 좀 줄이려고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보통 많이 나오는 국어가 1, 그 다음에 수학이 4, 영어가 4, 과학이 1을 했을 때는 256으로 가장 낮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은 영어 비중이 좀 적고, 그 다음에 탐구가 한 개 선택을 해서 비중이 높은 대학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성적을 보니까요. 어머니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드님이 평소 모의고사 보던 거에 비해서 수능이 좀 많이 안 나온 건가요? 네네, 조금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 평소보다 실력 발휘를 잘 못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그런 경우가 가끔 같은데요. 있어요. 네, 네. 안타깝습니다. 정재현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수학과 영어 비용이 좀 어려웠다고 하는데 학생들의 정시 지원 경향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이제 수학하고 영어가 이제 B형일 경우에 네. 응시자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수학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16만 명 정도. 따라서 이제
학과에 따라서는 학교에 따라서는 그 수학 비용을 이제 그 고정으로 이제 의무적으로 지정했다가 보면은 조금 이제 학생들의 수준이 좀 낮아도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 대학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수리 비용의 가산점 이런 것도 고려해 본다면은 한번 좀 고민을 좀 더 해본다면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우리 학생이 서울권대학 산업공학과를 좀 희망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학생의 강점인 그 내신을 좀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시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내신 성적을 좀 많이 반영하는 대학이 유리할 것 같거든요. 정종 선생님 어떤 대학들이 있나요? 네. 우리 학생이 상담을 할 때 조건이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내신을 가장 많이 보는 대학이고요. 네. 두 번째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 그다음 세 번째는 산업공학과가 있는 대학입니다. 네. 그 두 가지를 충족하는 대학이 사실 찾기 많이 힘들었는데요. 네. 좀 학생부 비중이 높은 대학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가구대 대진대학입니다. 그 전형명은 농어촌 특성화고 경기도에 있고요. 학생부 100입니다. 또 네. 영동대학이 있고요. 일반 지원이 가능하고요. 충북에 있습니다. 100%, 학생부 역시 100이고요. 그다음에 나군의 서남대 교과 성적 우수자입니다. 충남에 있고 100입니다. 그다음에 다군 네. 평택대 교과 성적 우수자 경기대 여기 인문입니다. 네. 그런데 그 표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일반계 학생들이 사실은 학생부 100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학들이 많지도 않고요. 대신들은 네. 자격 기준이 안 될 것 네네. 같아요. 그 다음에 경기권에 있는 대학들도 보통 농어촌 거주자나 특성화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지금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내신의 비중을 좀 높은, 내신을 100으로 보는 대학들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그 정시에 좀 높은, 내신이 높은 대학을 한번 예,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나군의 서울과기대입니다. 학생부 40에 수능 60입니다. 좀 안 좋게도 스포츠과학과는 조영대학이고요. 네. 다군에 이제 건국대가 있습니다. 일반이고 학생부 30에 수능 70입니다. 네. 다군의 차의과대학 학생부 40에 수능 60인데 네. 아무리 학생부가 높아도 40 이상의 그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수시에서 그 내신 비중이 좀 넘지만 정시에서 내신보다는 수능 비중이 좀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내신이 좋고 수능이 좀 안 좋은 학생들은 좀 정시에서는 좀 불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내신 성적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게 명목상님 40으로 나와 있지만 실질 반영 비율은 또 그렇게 미치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조금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수능 점수의 그 불리함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이 그 정시를 지원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좀 고려하는 게 좋을까요? 예, 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그 우리 학생이 재수도 생각하고 있나요? 네? 네네. 혹시, 서울권대학을 본인이 원했었는데, 네, 혹시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그 재수를 생각하고 좀 공격적으로 정시 지원의 핵심 포인트를 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탐구 함께하고요. 네. 수학 비중이 좀 높은 대학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상대적으로 또 영어가 낮은 대학을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에 대한 선택보다는 대학에 대한 선택이 좀 유리할 것 같고요. 네. 예, 세 번째로는 좀 재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그 세 가지 그 정시 지원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저 귀에 크게 들린 거는 재수를 감안한 공격적인 그런 그 지원을 상당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한테는. 네. 그렇다면 정조 선생님, 우리 학생이 어떤 대학이 좀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네, 우리 학생을 위해서 가군, 나군, 다군의 정시 추천 대학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가군 보시겠습니다. 예, 강원대학교입니다. 산업공학과고요. 예, 점수 지평 100분입니다. 이 학생이 가장 유리한 국수, 영, 탐의 비율이 똑같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지원 가능 성적이 262고요. 학생 성적이 274로 상당히 높습니다. 완전권이네. 예. 그런데 특징이 있으면 지방대학인데도 A, B, B를 고정으로 했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좀 정시 점수들이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특이하게도 최저학력 기준 등급이 있습니다. 13으로 이 학생이 지금 조건을 충족을 합니다. 네. 또 국립대학으로 등록금이 다른 대학교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산업공학과고 그다음에 거리가 수도권하고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네. 예. 또 경북대학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산업전자공학과고요. 표준 점수를 쓰고요. 예, 국어 22.5, 수학 27.5, 영어 27.5,
탐구 22.5로 네. 예, 지금 우리 지원 학생의 지원 성적 262인데 학생 성적 274로 상당히 좀 이것도 높기는 한데요. 안정권이고요. 예, 안정권인데 지금 문제가 A, B 선택을 다 하기 때문에 예, A형 선택의 학생들이 좀 유리할 수 있지만 좀 점수가 있기 때문에 좀 도전해볼 만하고요. 그다음에 국립대학교 역시 마찬가지로 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등록금이 좀 적습니다. 자, 이제 나군 나군 들어가겠습니다. 자, 나군은 광운대학교입니다. 예, 100분위를 쓰는 대학이고요. 수학, 국어 15, 수학 35, 영어 30, 탐구 20입니다. 네. 예, 지원 가능 성적은 예, 308이고요. 네. 학생 성적 279로 좀 무모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아까 수학과 영어 B형에 대한 시험이 어려워서 최종 학컷이 좀 내려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재수를 생각하신다고 해서 좀 공격적인 지원으로 혹시 이제 최종 학컷이 어느 정도 내려갈지는 봐야 되긴 네. 하지만 한번 지원해 볼 만합니다. 네. 예, 공주대 보겠습니다. 공주대 산업시스템공학과 100분입니다. 국어 10, 수학 35, 영어 35, 탐구 20입니다. 예, 지원 가능 성적 255에 학생 성적 262로요. 네. 수학 과학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학생한테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런데 네. 탐구가 2라서 영어 반영 비율도 높기 때문에 좀 불리하지만 그래도 앞에 대학과 좀 비슷한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다군입니다. 네, 홍익대 정보컴퓨터공학과입니다. 예, 표준 점수를 사용하고요. 수학 33, 과학 33, 국어, 영어, 태계 33입니다. 예, 이 대학의 지원 가능 성적이 268에 학생 성적 232로 상당히 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 영어가 배제되기 때문에 다른 전형에 비해서 유리는 한데요. 이 다군이기 때문에 가나군 합격자가 빠져서 네. 순위가 돌 때 좀 최종 합으로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예, 한번 지원해 볼 만합니다. 네. 의외의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아, 우리 학생처럼 사실 이번에 수능 성적이 좋지 않아서 재수를 생각하는 학생들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재수를 고려하는 지금 학생들이 2015학년도 입시에 도전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금수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조금 전에 정조 선생님께서 재수를 결심했다면 질르는 방향도 있다는 네, 얘기입니다. 과감하게. 그러니까 상향 지원, 약간은 크게 상향을 하는 거지만 네.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지원도 안 해보고 미리 재수를 결심해가지고 좀 길게 재수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패 요인입니다. 그 학생들은 재수를 해도 안 됩니다. 제가 단언컨대 미리 포기하지 말고. 네,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되는 것이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경험이거든요. 네. 우리가 내년에 재수를 하더라도 만약에 합격도 해보고 또 불합격도 해보고 네. 이렇게 한 것이 커다란 경험이 돼서 내년에는 아주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걸 미리 한번 다 해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합격도 꼭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내년에는 그 영어 영역이 수준별이 또 아니라는 것도 좀 바뀜이 있죠. 내년 네. 재수할 때는 또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기 하기가 약간 그러니까 수월할 가능성이 있고요.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으로 주요대학의 논술 전형 모집 인원이 약간 줄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시의 인원이 늘어나게 되니까 수능 성적이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내년 시기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또 우선 선발 제도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과단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배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또 뭐 일부러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혼신의 힘을 네. 다해보고 재수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포기하지 말고 이번 네. 정시에 어쨌든 해보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네. 해보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머니 오늘 상담 들어보시니까 어떻게 좀 걱정이 덜해지셨나요? 네. 너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아유, 네, 다행입니다. 오늘 네. 내용 참고하셔서 뭐 재수도 네.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네.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이금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산업공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정시 지원 전략은요, 탐구 한 개만 반영을 하고 수학 비중이 높은 대학, 그리고 영어 비중이 낮은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고려할 점은요, 학과보다는 대학 위주로 선택을 하고, 재수를 고려한다면 다소 공격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정시 추천 대학은요, 가군의 안정권으로 강원대 춘천산업공학과를 추천하고요, 나군은 상향의 강운대 전자공학과, 안정권으로는 공주대 산업시스템공학과입니다. 다군은 상향, 홍익대 정보컴퓨터공학부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살려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201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합격을 위한 마지막 관문, 정시. 나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을 세워라. TBS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2013년 12월 8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 홀에서 열리는 이번 입시 설명회는 일부 2014학년도 정시 모집의 특징과 지원 전략, 2부 2014학년도 주요 대학 지원 전략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2번까지입니다. TBS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본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자, 정시 상담 오늘도 진행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이금수 선생님의 말씀이 좀 와닿았습니다. 이 재수를 고려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자세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소중한 상담 함께 해주신 정재원 선생님, 정주원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 이금수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경영학과를 지망하는 졸업생과 이 숭실대를 희망하는 졸업생의 정시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